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38회 TAT 2급 실무 문제 풀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월달 예정으로 잡았던 38회 분을 좀 이제 상당히 많이 늦게 시작을 했어요. 많이 늦게 시작을 하고 이제 다음 회차인 39회차도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자, 이번 2월달 시험에서는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시험을 다 응시를 했었고, 이게 이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을 쳤었지만, 이번 최근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유행이 시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 4월 달이 시험을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이제 6월 달에 시험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뭐 누구는 4월 달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할 거고, 이제 누구는 이 4월달 시험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사회에 이제 그런 이제 비상 사태가 선포가 되고, 이 전염병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한국 공인회계사회 측에서도 별 수 없이 이제 시설을 하게 된 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6월달 시험을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실무 모듈은 총 이제 4개의 모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은 이제 부가세 거래가 없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총 4문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 전표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총 4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산. 그러니까 한두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원천 제세입니다. 그러니까 즉 연말정산, 그 다음에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급여 등 해가지고 총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총 문제를 합치면은 총 한 12문제 정도는 돼요. 12문제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 메인 매출 전표의 2-3번과 2-4번은 이 숙련성을 많이 길러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좀 생각보다 빡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3번과 2-4번은 이 특히 이제 숙련도를 많이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는 뭐 얼마 안 나오지만, 이제 그 원천 제세할 때 마지막 문제 4번에도 이 숙련성을 많이 길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풀이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주식회사 골든 슈즈입니다. 자, 신발 파는 회사예요. 신발 파는 회사는 의제 메이세익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보시면 있어요. 자, 기능성 신발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회계 기간은 제7기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그 중에 문제 1번 거래 자료 입력입니다. 자, 1번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입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 기부금 영수증은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기부금이야 매나 똑같은 기부금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기부금이 있어요. 소득공제용은 말 그대로 연말정산이죠. 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의 이제 경비 인정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즉 기부금을 사용을 하면은, 물론 이제 법인세는 한도 금액이 존재를 합니다. 법인세 한도 금액이 존재하고, 소득세도 이제 이와 같은 게 있어요. 네, 자세하게 변명은 제가 봐야 되겠고요. 소득세도 이와 같습니다. 한도 금액이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저도 한번 세법을 다시 한번 보고 한번 그 정확하게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업 경비 인정용인데, 이 문제가 자체에 뭐냐면은 이제 사업에 대한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기부를 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재단법인 아름교육재단입니다. 뭘로? 장학기금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장학기금이에요.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자, 1번 아름교육재단에 장학기금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입니다. 장학기금 현금으로 기부를 했답니다. 현금으로. 자, 답이 나왔죠. 일단 기부는 했어요. 기부는 했죠. 기부했기 때문에 대가성 없는 이 장학기금을 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뭐나? 기부금이죠. 금액 800만원. 그 다음 대변에 뭘로? 현금으로 줬다고 하니까 800만원. 일단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언제? 3월 2일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설명 2번에 보시면은 적격 증빙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자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설명해 드릴 필요는 있어요. 이제 부가세를 배우신 분들은 이 적격 증빙 서류가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이게 법적으로 증명된 적격 증명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수치 가상세인지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아니고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 개 다 없는데요? 영수증만 딸랑했죠. 그럼 이게 가산세가 맞냐 안 맞냐 이거를 검토를 해본다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검토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고요. 직접 검토를 해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는 문제상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3월 2일자에 입력을 하면 되죠. 출금 전표를 입력하거나 차변과 대변에 존재하는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입니다. 거래처는 재단법인 아름교육재단입니다. 얼마? 80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 2번에 따른 적격 증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 2하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없음. 뭐 이게 다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해당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2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거래 일자는 2019년 3월 2일입니다. 상호, 성명, 누구? 성명, 누구로 안 돼 있죠. 성명이 누군지는 없기 때문에 상호명만 넘어가고 성명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업조, 이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업장,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52 도곡동.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금액은 얼마냐면 800만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분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읍면 및 지역 소재, 뭐 금융 보험 용역, 뭐 비거주자와의 거래, 농어민, 뭐 국가 등의 거래 이거죠. 19번에 해당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 등과의 거래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거기에 만든 법인 단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가 해당이 됩니다. 왜?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은 뭐 영리성이 아닌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재단법인은 아등교육 재단이기 때문에 영리성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으로. 그래서 체크에 20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번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로 입력을 하고 계정 코드는 기부금이고요. 적요는 그냥 장학기금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2에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이제 어디에 제가 무신거 클릭해 버렸는데,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 여기에 명세서 2 불러오기를 하면은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에서 이 8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약속어음 수취거래입니다. 자, 저장하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문제상으로 봤을 때는 전자어음입니다. 전자어음. 골든 슈즈 기화입니다. 발행인 주식회사 슈젠이죠. 슈젠. 이 발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음을 지급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냥 어음 지급하신 분으로 적겠습니다. 자, 어음 지급하신 분이에요. 그럼 뭐냐? 지급어음이 되는 거죠. 어음은 누가 발행해 주나요? 발행은 누가 발행해 주냐면은 채무자가 발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발행해 주기 때문에 주식회사 슈젠이라는 회사에서 어음을 줬고, 우리 회사인 주식회사 골든 슈즈는 어음을 받은 걸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는 받으러 어음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파악을 했으면은 한번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슈젠의 상품 외상 대금과 외상 매출금에 대한 계약금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였다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자료 설명이 정말 중요해요. 자, 상품의 외상 대금,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는 이제 상품 외상 대금을 회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계약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약금은 이제 수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취했다니까, 수령했다니까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두 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입니다. 외상 대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초과액은 선수금 처리할 것입니다. 자, 외상 대금은 전액 회수를 했답니다. 회수했고 초과액은 선수금으로 처리하라. 뭐냐? 계약금에 대한 얘기예요. 친절하게 선수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이 주식회사 슈젠에 대한 외상 대금을 전액 회수를 했다고 하니까 외상 매출금이 얼마 남았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계전별 원장 아니죠. 거래처 원장입니다. 3월 30일까지 검색하고요. 계정 과목 108번입니다. 거래처 슈젠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이렇게 남아있냐면은, 자, 4,565만원 남아있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4,565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월 30일에 대금을 회수한 거니까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해 가지고 외상 매출금 4,565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해 봅시다. 차변에 108번이 아니고 110번 받으러 어음이죠. 왜? 어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슈젠 얼마? 5,200만원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 넘기면 안 되죠. 어음은 반드시 조교에 그 어음 정보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F3번 클릭합니다. 자, F3번 클릭을 하면은 보관, 어음 상태는 보관, 어음 종류는
약속음 어음번호라고 되어 있죠. F2번 클릭합니다. F2번 할 필요가 없죠. 자, 입력하면 됩니다. F2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나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죠. 자, 여기에 어음 종류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어요. 다시 할게요. 자, 어음 종류는 이제 전자로 해줘야 됩니다. 전자. 어음 번호는 아까 제가 적었던 거 잘못 적고 다시 적겠습니다. 00420190 03301 2345678 9입니다. 자수입니다. 자수하고 타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수는 내가 발행해준 어음을 얘기를 해요. 이게 자수고요. 타수는 타행이 발행했던 어음을 우리가 받거나 지급을 해주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게 타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식회사 슈젠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슈젠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발행일 2019년 3월 30일, 지급일 6월 30일입니다. 지급은행 어디? 공민. 지점은 동구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아까 했던 외상 매출금의 회수입니다. 금액은 아까 얘기했던 거래처 원장 금액 45650-000 입력해줍니다. 나머지 선수금 입력하면 돼요.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죠. 얼마? 635만원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